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행정권을 연방정부가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 탄생을 앞두고 있는 뉴욕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가 뉴욕시를 대상으로 ICE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일상 공간에서도 체포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국 국적자의 시민권 취득이 상반기에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절차가 급격히 지연되고 있어 대상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신 신청은 12개월, 재발급의 경우 평균 21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홍수 사태 피해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110명에 실종자가 170명을 넘어서 인명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행정권을 연방 정부가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 탄생을 앞두고 있는 뉴욕도 바로잡을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백악관은 필요시 어떤 곳이든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린 워싱턴 DC를 매우 적절하게 잘 운영할 것이라며 범죄율은 최소 수준으로 떨어지고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에 대해서는 우린 뉴욕을 바로잡을 것이고 어쩌면 워싱턴에서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인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뉴욕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연방정부 내 딥스테이트 척결을 천명해 왔습니다. 필요시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기능까지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연방 수도로 예산 승인권은 연방의회에, 최종 통치권은 연방정부에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에 따라 한정적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시장과 시의회를 유권자들이 선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을 장악하려면 의회가 자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행정권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가 뉴욕시를 대상으로 ICE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CE는 단속 요원 10,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지역사회 일상 공간에서도 체포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는 7일 피난처 도시를 대상으로 ICE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뉴욕시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존의 조용한 체포 방식에서 벗어나 노점상이나 직장 등 지역사회 일상 공간에서도 체포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LA에서는 노점상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겨냥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뉴욕에서는 주로 이민법원에서의 정기 출석 시 체포가 진행되는 등 비교적 은밀한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호먼은 이 같은 체포 방식이 곧 바뀔 것이라며 지역 사회 내 단속 작전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호먼의 경고는 연방 이민 단속 자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감세 법안엔 ICE에 3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ICE는 신규 단속 요원 10,000명을 채용하고 구금 작전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1,900명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같은 기간 LA 체포 증가율은 69%, 시카고 57%, 마이애미는 161%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국 국적자의 시민권 취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반기에만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어제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올해 1에서 6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상실 신청자는 1,00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900명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국적 상실 신청자는 2021년 상반기 502명에서 2022년 836명, 2023년 1,074명까지 늘어난 뒤
2024년 900명으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올 상반기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취득을 결심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적 이탈 신청자는 35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343명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복수국적, 회복, 보유 건수도 65건으로 전년 동기 52건 대비 늘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 뉴욕 일원 한인 불체자들이 한국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회 영사 서비스에 신청한 여권 신청 중 10에서 20%는 불체자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미국에 입국한 시기와 비자 종류 등을 적어내는 체류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불체자들에게도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주 뉴욕 총영사관이 올 상반기에 처리한 총영사 민원 업무는 25,4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추세를 봤을 때 상반기 민원 처리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절차가 급격히 지연되고 있어 대상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신 신청은 12개월, 재발급의 경우 평균 21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양식인 I-90 처리 기간은 8.3개월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분기의 0.8개월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기간입니다. 2분기 이민서비스국의 I-90 접수 건수가 28만 5천 건으로 전 분기 대비 51%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말 기준 미처리 신청 건수는 35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 갱신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필요하며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이유로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영주권 재발급 신청의 80%는 최대 21.5개월, 갱신 신청의 경우엔 12.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처리 기간은 1.1개월, 2022년엔 1.2개월, 2021년엔 5.2개월이었습니다. USCIS는 처리 지연에 따른 해결책으로 2024년 9월부터 I-90 접수 확인증만 있으면 기존 영주권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영주권 카드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취업, 해외여행, 신분 확인 등 실물 영주권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발급 지연은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텍사스 홍수 사태 피해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주 정부에서 집계한 실종자만 170명이 넘어 인명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커카운티 일대를 덮친 폭우와 홍수 사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0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독교계 단체가 운영하는 캠프 미스틱 참가 어린이 27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그 밖에 다른 소규모 캠프들까지 포함해 총 30명의 어린이가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수가 161명, 다른 지역에서 보고된 12명까지 합치면 총 173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에벗 주지사가 밝힌 실종자 수에는 캠프 미스틱 참가 어린이 5명과 캠프 상담사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색 현장을 방문한 에벗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실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모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또 여기서 캠프 미스틱의 소녀들이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다며 희생된 어린이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홍수경보 재난 문자 등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의회에서 앞으로 2주 이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치명적인 홍수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태의 모든 측면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 정부도 이번 홍수가 심각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범람한 강물이 30피트 높이의 쓰나미 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집권 당시 협상에서 100억 달러를 요구했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관세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머물렀다고 말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군사 비용으로 매우 적은 돈만을 지불한다며 그들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들었으나 바이든이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 독일엔 5만 2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며 그들에겐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방위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요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그 근거로 언급한 부분들은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 8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4만 5천 명보다는 1만 700명가량 적은 수치입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 원이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해 올해는 1조 4,028억 원, 내년엔 1조 5,19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고 연방 기관들을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NYT는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대규모 해고를 막아온 하급심의 판결을 해제한 것으로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연방 기관에서 수만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별 대법관들의 의견 제시 없이 발표됐으며 이는 긴급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정부를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결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임시 조치이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 내려지더라도 정부 개편을 지속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결정문은 정부가 대통령의 정부 축소 계획을 발표한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란 주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나 행정부의 구체적 해고 또는 정부 재편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행정명령에서 공무원 대규모 감축 계획 수립을 지시했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방정부들이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 법원이 24개 연방기관의 해고계획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 거리에서 고양이가 핏불 2마리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핏불 주인과 일행은 고양이가 공격당하는 동안 춤을 추며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뉴욕 워싱턴 하이츠의 꽃집 겸 슈퍼 미셸 플라워스 앞에서 고양이 프레디가 핏불 2마리에게 공격당했습니다. 프레디는 해당 가게가 2020년 구조에 키워온 고양이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폐쇄회로 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확인한 결과 핏불 주인과 일행이 고의로 개들을 풀어 고양이를 공격하게 했다며 이들은 고양이가 공격당하는 동안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춤을 추고 음식을 먹으며 영상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게 주인은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원봉사자들은 고양이 사체를 수거해 동물병원으로 옮겼고 화장 비용으로 약 400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핏불 주인과 현장에 있었던 일행을 찾고 있으며 목격자 신원 제보자에게 200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뉴욕 경찰은 동물이 다른 동물에 의해 다치거나 죽은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혀 현재로서는 민사소송 외에는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어퍼 웨스트사이드에서는 핏불 2마리에 물려 치와와 페니가 죽는 사건이 발생해 뉴욕 주의회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페니법을 상정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주요 2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별 중요 동맹, 위협국 인식을 조사해 어제 공개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 응답자 중 89%는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스라엘인 95%, 일본인 78%가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론 캐나다 55%,
영국 51%, 폴란드 43% 순입니다. 최대 위협국을 묻는 항목에서 한국인은 40%가 북한을 꼽았으며 33%는 중국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라고 답한 경우는 각각 13%, 1%에 그쳤습니다. 캐나다인들의 59%가 미국이 최대 위협이라고 답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발언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IC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한인 유학생은 43,8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5월에 45,214명 대비 연간 3.0% 줄어든 수치입니다. 2년 전인 2023년 5월에 46,014명과 비교하면 4.7% 감소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각 주별 한인 유학생 수는 캘리포니아주가 7,8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뉴욕 6,258명, 매사추세츠 2,819명, 텍사스 2,556명 순입니다. 전국 한인 유학생 중 39.2%는 학사 과정에 있었으며 박사 과정 22.9%, 석사 과정은 18.3%로 나타났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농업은 범죄자, 정치적 적대국, 우리 생활 방식을 자신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존재론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적대적 정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무부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안보 계획에서 의회 및 주 정부와 협력해 적대국의 미국 농지 구매를 금지하고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 공개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외국인의 농지 구매를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몇 년간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농경지와 산림은 18만 2,10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중국인은 약 1,100제곱킬로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TA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G 노선 전철의 코트스퀘어에서 브루클린 베드포드 노스트랜드 애비뉴 구간 주말 및 야간 운행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운행은 7월 14에서 18일, 24에서 25일, 8월 4에서 8일, 11에서 15일 기간 동안 매일 오후 9시 45분부터 오전 5시까지 중단됩니다. 주말에는 금요일 오후 9시 45분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해당 시간 동안엔 대체 교통수단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야간엔 3에서 4분 간격, 주말 낮엔 5에서 8분 간격, 밤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운행 중단은 1930년대 설치된 노후 신호 시스템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